안녕하세요. 아기 없는 30대 부부입니다. 아직은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아이는 결혼하고 5년쯤 뒤에 갖기로 합의를 했어요. 올해로 결혼 2년 차 됐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사업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는 직장인이고 급여는 둘 다 비슷한데 남편이 조금 더 많아요. 저희는 결혼할 때 전 재산을 집에 투자했거든요. 결혼 전에 모은 돈을 다 집에 쏟아붓고 결혼하고 영원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사회초년생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결혼 자금은 제가 남편보다 모은 돈이 적었어요. 그 차이만큼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부모님 지원 없이 본인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 급여에서 생활비로 같은 금액을 각출해서 공용 통장에 넣어요. 그리고 또 같은 금액을 각자의 명의로 된 적금 하나씩 만들어서 붓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터치를 하지는 않지만 서로 어디에 쓰는지는 대강 알아요. 굳이 숨길 부분은 아니기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네요. 저는 제 개인 적금 하나를 더 만들었고 남는 건 용돈으로 써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 용돈만큼 남기고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걸로 알아요. 저희 부부가 사는 게 너무 칼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계산적이기에 좋은 점도 많아요. 저희는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두 사람의 돈이 섞이다 보면 내 돈을 더 많이 썼네, 네 돈을 더 많이 썼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싸움이 전혀 없어요. 서로 터치를 하지 않으니 돈 쓸 때 서로 눈치를 볼 일도 없고요. 저나 남편만 봐도 취미가 달라요. 저는 네일아트를 좋아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돈이겠죠? 남편은 옷을 좋아해서 계절마다 옷을 많이 사는데 옷에 관심이 적은 저한테는 사치로 보이죠. 이렇듯 서로 돈을 쓰는 방향이 다르지만 개인의 돈이니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남편의 지출에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긴 해요. 물론 남편에게 티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에 불만은 없어요. 그냥 걱정스러웠거든요. 남편이 돈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그 집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곤 여유자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아버님이 버시는 돈도 적지 않고 남편이 보내는 돈도 적지 않거든요.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참 궁금한데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언제 일을 그만두실지 모르니까 노후 대책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용돈을 드리는 걸로는 정말로 불만 없었고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걱정이 현실이 되어 돌아와 버렸네요. 일단 저희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전셋집입니다. 아마 저희 시부모님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 테니 지금 집을 사는 건 손해다. 이 생각이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제 오르는 건 끝이다. 곧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 생각으로 평생 전세만 사셨어요. 집값과 밀고 당기기를 대략 40년 동안 하신 거죠. 집값이 바닥을 치면 그때 살 거다 하시는데 솔직히 집을 살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만 집 산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분들께 잔소리할 급도 안 되고 제가 그분들 인생 책임져 드릴 것도 아니니까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신혼집을 살 때도 엄청 훈수를 두셨어요. 그 집 똥값 될 텐데 너네는 지금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거다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집을 샀고 후회는 안 했어요. 문제는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 전셋값도 오르잖아요. 시부모님네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전세금 부족한 만큼 돈을 빌려달라 하신 거예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고 언젠간 갚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버는 족족 쓰시면서 저희 돈을 어떻게 갚으실 수 있겠어요? 드리는 순간 못 받을 돈이다 생각해야 될 게 뻔하잖아요. 저는 시부모님께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두 분께 큰 돈을 빌려드린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시는 게 맞지. 어르신들이라 이사가 쉽지 않아.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사 가는 거 어렵지. 근데 빚더미에 앉는 것보단 낫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연세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한평생 그 동네에서 사셨는데 이제 어딜 가겠어. 그래서 당신 결론이 뭐야? 돈 빌려드리자. 말은 똑바로 해.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겠지. 그러면 내 명의로 된 적금 통장 하나만 깨서 부모님 드릴게. 그 돈이 당신 돈이야? 적금이 공동 명의가 안 되니까 두 개로 나눈 거지.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모으는 돈이잖아.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부모님이 가진 전세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을 알아봐야지. 지금 그 집에 꼭 계셔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현실을 생각해야지. 남편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 시부모님 얘기면 머리도 안 돌아가는지. 물론 부모님이 신경 쓰이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금액에 맞춰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무슨 허름한 판잣집이나 달동네에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지금 사시는 동네보다 인프라가 조금 떨어진다 뿐이에요. 이 지역의 집값이 전부 오른 건 아니고 그 동네가 재개발이다 뭐다 소문이 돌아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시부모님께도 폭풍 같은 연락이 왔네요. 애미야, 네 남편한테 얘기 들었지? 꼭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다오. 어머님, 저희 돈 모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저희 결혼할 때 있던 돈 전부 집에 넣은 거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저희가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내가 돈 부탁할 데가 너희밖에 없어서 그래. 너희가 대출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우리보다 대출도 잘 나오지 않니?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서 그 집에 사셔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돈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많으면 말을 안 해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한 지 고작 1년하고 몇 개월 지났어요. 그동안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도와드리려면 있는 것 싹 털고 대출까지 받아야 해요. 전 그렇게까지 해서 도와드릴 마음이 없는데 시부모님은 계속 돈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시부모님 전화를 피하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문자 한 통에 그 집 식구들 모두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돈 안 빌려주면 너희 집에 나가서 살련다. 나는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눌러 사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죠. 요즘 며느리들이 합가라면 7일 떠니 제가 합가 무서워서 돈 갖다 바칠 줄 아셨나 봐요. 처음엔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께 내가 너무 매정했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얄량한 연민조차 사라지게 하셨네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었네요. 내가 시부모님 전세금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개처럼 일해서 돈을 모았던 건가? 미래의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데 이걸 다 드려야 한다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가족으로 살아갈 제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번이 마지막일까? 또 전세금이 오르면? 그때도 돈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럼 그때도 또 돈을 드려야 할까? 내가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저 돈을 버는 기계가 될까 봐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는 돈을 뜯기던 아니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쳐들어 오실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 못한다고 했죠. 돈 들이자는 소리 안 할 테니 이혼하지 말재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와 살면 전세 재계약인 2년마다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시부모님께 받은 문자들을 증거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결국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새 가전이고 새 가구고 뭐고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헐값에 다 처분했어요. 집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고 남편과 정확히 반 나눴습니다. 돈 건네주면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라고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께는 이득이죠. 아들이 가져가는 돈 전세금에 보태면 되니까요. 이 돈을 노린 거였나 싶기도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이혼시키면서까지 돈을 노린 건 아니겠지? 했지만요. 결과적으론 그 돈으로 집 지키셨으니 좋다고 하실까요? 자식들 고생할까 전전긍긍하는 부모도 있고, 자식들 돈 털어먹으려고 안달이 난 부모도 있고, 참 세상 신기해요. 이렇게도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저는 누구처럼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하고 갑니다.